15세기 때 지구 전체 인구가 약 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산업사회에 들어서 지금까지 70억으로 늘었고 전 세계 총 생산량도 수만 배 늘었습니다. 산업사회 초기에는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더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공산주의죠. 수동 기계를 움직여야 했던 당시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려는 공장 주인과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고 공산주의를 만든 그 칼 마르크스는 노동자는 영원히 착취당할 것이라면서 투쟁으로 공장 주인을 처단해야 한다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계들이 더 발전하자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에도 일했는데 요즘은 토요일도 놉니다. 그 산업사회 초기에는 석탄을 주 에너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석유를 쓰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아직 석유 문명권에 살고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석유로 안 만든 게 없습니다. 건물 짓는 시멘트, 석유로 움직이는 기계가 만든 겁니다. 한국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석유로 갑니다. 플라스틱, 비닐, 옷감의 90% 이상이 석유에서 뽑아낸 섬유고 석유가 아닌 것이 없죠. 지금까지 산업사회를 지탱하는 석유 문명, 그 그늘도 만만치가 않죠. 쏟아져 나오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오염시키고 석유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맹독이 대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기, 물, 햇빛을 에너지로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이 새로운 에너지가 개발될 동안 써야 하는 에너지가 핵이라고 합니다. 위험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현재 핵만큼 유용하고 깨끗한 에너지는 없다고 합니다. 핵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전기로 그동안 석유가 하던 일을 대처하게 되고 석유로 다니던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로 지금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핵 관련 기술은 전문가들 말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일찍 시작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삽을 뜬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지었는데 이제 여러 나라들은 대처 에너지가 개발될 때까지 가장 깨끗한 에너지를 얻으려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조씩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짓고 이러는데 우리에게도 지금 많이 발주를 했죠.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원자력 관련 기술을. 그런데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하루아침에 원자력 하지 말자 그러시면서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하고 쌈박질하는 것도 검찰총장이 이 원자력 발전소 철거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거 막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랬다는데 누구는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터지는 영화 한 편을 보고 원자력 발전하지 말자고 했다는데 저는 설마 대통령까지 된 분이 그 영화 한 편 보고 저 원자력 발전소 철거 지시를 하지는 않으셨다고 믿깁니다. 대신 그분에게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화, 근대화는 농업, 수산업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 먼저 산업화한 나라들이 농경을 하는 국가들을 식민지하는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게 했고 제1차, 제2차 세계대전도 이 산업화의 영향으로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의 물결 농경이 시작된 뒤 1만 년 만에 제2의 물결이라는 산업혁명 그리고 제3의 물결이라는 지금의 컴퓨터 지식 정보 사회는 사람이 하기 힘든 복잡한 계산이나 공장 자동화로 노동자들 육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컴퓨터는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지고 발전하더니 그 1992년 WWW로 시작하는 정보화 혁명이 본격화되죠.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넘쳐나면서 이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이 힘을 갖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태동기, 유아기, 장성기를 거쳐 성장하듯이 인류의 기술 발전도 그와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집어 쓰던 인간이 여러 번 기술 혁명을 벌이더니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네 번째 혁신적 기술 혁명을 실현을 하는데, 이 과학 기술이 인간이 지닌 근원적 갈증을 해소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인공지능을 단 기계들이 화성에 보내져 가지고 거대한 도시를 만들지, 인류 기술의 발전, 인류의 미래가 사뭇 궁금해집니다.